남편 몰래 전남편 옥바라지 하던 아내 채우는 어떻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찬호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죠. 그의 아내 정원 씨와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정원 씨에게는 전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전남편이 큰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게 되면서 정원 씨는 홀로 남겨졌고 그때 찬호 씨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된 거죠. 찬호 씨는 정원 씨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법이고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결혼 후 귀여운 아들 지섭이를 낳았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가 보다 했죠. 찬호 씨도 아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오늘도 교회 봉사 가야 해요. 정원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주말 내내 교회 행사가 있다며 집을 비우기도 했죠. 찬호 씨는 조금 섭섭하기는 했지만 아내가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교회에서 옥바라지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어요. 수감자 가족들을 돕는 거예요. 정원 씨의 말에 찬호 씨는 아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돕는다니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찬호 씨는 아내를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활동이 너무 잦았어요. 평일 저녁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명절에도 교회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들 지섭이는 엄마를 찾았지만 정원 씨는 엄마가 중요한 봉사 있어서 그래. 지섭이 아빠랑 있어라고만 했죠. 또 하나 이상한 건 정원 씨가 교회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내용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원 씨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서 뭐 했어요? 찬호 씨가 물으면 정원 씨는 항상 그냥 봉사하고 왔어요 또는 동호회 모임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원 씨의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재빨리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찬호 씨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찬호 씨는 용기를 내어 정원 씨가 다니는 교회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죠. 그런데 정원 씨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 돼요. 거기는 수감자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라 외부인이 함부로 오면 안 돼요. 정원 씨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할 줄 몰랐던 찬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구경 삼아 한번 가보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걸까요? 이날부터 찬호 씨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어느 토요일 정원 씨가 또 교회 간다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찬호 씨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내가 정말 교회에 가고 있다면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 다른 곳에 간다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정원 씨는 차를 타고 출발했고 찬호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교회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정원 씨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정원 씨의 차가 멈춘 곳은 교도소였습니다. 찬호 씨는 차 안에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교도소 면회실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교회 봉사? 옥바라지 동호회? 설마. 찬호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봉사활동 차원에서 수감자들을 면회하는 건가? 아니면 그는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원 씨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정원 씨는 울먹이는 표정이었고 손에는 편지 봉투 같은 게 들려 있었습니다. 찬호 씨는 집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정원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찬호 씨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회 봉사 잘하고 왔어요? 네, 좀 피곤하네요. 정원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같은 건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찬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누구를 면회 간 걸까? 설마 전 남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5년이나 자신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있는 전 남편을 면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찬호 씨는 다음 날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탐정은 일주일 동안 정원 씨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의뢰인님 부인께서는 일주일에 3번씩 교도소에 가고 계십니다. 면회 대상은 전 남편 기석 씨입니다. 그리고 이건 5년 동안 계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찬호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5년 동안 아내는 자신을 속이고 전 남편을 면회하러 다닌 거였어요. 교회 봉사라는 거짓말로 옥바라지 동호회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매주 교도소에 가서 전 남편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원 씨가 전 남편에게 돈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찬호 씨가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아들 지섭이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전 남편의 교도소 생활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찬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정원 씨를 마주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정원 씨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들이댔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에요. 찬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아내는 여전히 전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잊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곧 찬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기석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과연 정원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찬호 씨와 어린 아들 지섭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찬호 씨는 아내 정원 씨가 5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전 남편을 면회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비극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기석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찬호 씨가 정원 씨의 비밀을 알게 된 지 1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찬호 씨는 배신감의 말도 제대로 걸지 못했고 정원 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해해줘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정원 씨의 말에 찬호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해서 간 거잖아. 그리고 나는 5년 동안 뭐였어? 당신한테 나는 대체 뭐였냐고.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어린 지섭이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했어요.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찬호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정원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원 씨의 표정이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찬호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원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기석 씨가 다음 주에 출소해요. 찬호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기석의 출소 날짜를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아내 입에서 직접 그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찬호 씨가 물었습니다. 정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줘요. 그 한마디에 찬호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뭐라고? 이혼해달라고요. 기석 씨한테 가야 해요. 찬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출소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고요? 정원 씨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섭이는 어떡하고? 우리 아들은? 지섭이는 당신이 키워줘요. 제가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정원 씨의 말에 찬호 씨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버리고 전 남편에게 가겠다는 겁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5살짜리 아이를 엄마가 버리고 가겠다고?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기석 씨를 사랑해요. 처음부터 계속 사랑했어요. 그 순간 찬호 씨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전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임시로 자신과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은 5년 동안 대역 배우였던 거죠. 좋아요. 이혼해 줄게요. 대신 지섭이한테는 당신이 직접 설명해요. 왜 엄마가 떠나는지. 찬호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 지섭이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이틀 후 기석이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원 씨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개인 물건들 뿐이었죠. 그녀는 5년간 이 집에서 살았지만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가져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어디가? 지섭이가 물었습니다. 정원 씨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지섭이는 아빠랑 잘 있어야 해. 언제 와? 곧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원 씨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지섭이는 어린아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엄마를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지섭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씨는 아들을 떼어내고 급하게 집을 나갔어요. 문 밖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찬호 씨는 우는 아들을 안아달래야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5살배기 아이가 엄마가 떠나는 걸 보고 우는데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원 씨는 직접 교도소 앞으로 갔습니다. 기석이 출소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그녀는 교도소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석이 나왔어요. 기석아. 정원 씨가 달려가 기석을 껴안았습니다. 기석은 5년의 수감 생활로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 그대로였어요. 정원아, 고생했어. 그동안 면회 와줘서 고마웠어. 당연하지. 나 당신 기다렸어. 계속.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이건 아름다운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은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기석은 출소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이미 정리된 지 오래였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정원 씨는 자신이 준비해둔 원룸으로 기석을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원 씨의 말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 씨는 찬호 씨와의 결혼 생활 동안 몰래 모아둔 돈으로 이 원룸을 계약했어요. 남편 몰래, 아들 몰래 전 남편과의 새 출발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찬호 씨의 집은 지옥이 됐습니다. 지섭이는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보고 싶어. 지섭아, 엄마는 좀 바빠서 못 오시는 거야. 그럼 언제 와?
내일 와? 응, 곧 올 거야.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엄마는 연락조차 없었어요. 지섭이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유치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놀지도 않았어요. 찬호 씨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녹초가 됐습니다. 아침에 지섭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밥 해주고 재우고 혼자서 모든 걸 해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엄마를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자신도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었습니다. 정원 씨는 지금 행복할까? 찬호 씨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전 남편에게 간 아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하지만 찬호 씨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정원 씨와 기석의 동거 생활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콤하기는커녕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죠. 기석은 출소 후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석은 점점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왜 감옥에 갔는데? 기석은 자신의 처지를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 대상은 정원 씨였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죠. 정원 씨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당신이 좀 더 돈을 많이 보냈으면 내가 감옥에서 편하게 있었을 거 아니야. 미안해. 더 보내주지 못해서. 정원 씨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정원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됐지만 기석은 그런 아내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밥은? 배고픈데 왜 밥이 없어? 지금 만들게, 조금만 기다려. A씨,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정원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지섭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지섭이는 뭐하고 있을까? 아빠랑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하지만 정원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어요. 기석이 싫어했거든요. 전 남편이랑 낳은 애한테 왜 연락해? 그 애는 이제 없는 셈쳐. 정원 씨의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기석을 선택하면서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와서 미련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지섭이가 생각났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부르며 울던 지섭이의 모습이요. 잘 지내고 있겠지. 아빠가 잘 돌봐줄 거야. 정원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찬호 씨와 지섭이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정원 씨와 기석의 관계 역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특히 어린 지섭이는 엄마 없이 잘 자라갈 수 있을까요? 정원 씨가 집을 나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찬호 씨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깨끗하고 정돈돼 있던 집이 이제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섭이었습니다. 5살 아이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이제는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유치원에서도 혼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번 찬호 씨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버님, 지섭이가 요즘 너무 걱정돼요. 친구들이랑 전혀 놀지 않고 밥도 잘 안 먹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찬호 씨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아이를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네요. 그래도 지섭이 상태가 심각해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에 찬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 지섭이는 악몽을 꿨어요. 엄마, 엄마. 자다가 깨서 울부짖는 아들을 안고 찬호 씨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지섭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나 싫어해?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자기를 두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엄마가 떠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섭이 잘못 없어. 엄마는 그냥 좀 바빠서. 그럼 왜 전화도 안 해? 왜 보러도 안 와? 찬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정원 씨는 2달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지섭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찬호 씨도 알고 있었어요. 정원 씨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찬호 씨는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지섭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데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었어요. 저녁에는 서둘러 퇴근해서 지섭이를 데리러 가야 했고요. 상사는 찬호 씨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업무 성과는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찬호 씨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찬호 씨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어느 날 밤 또다시 지섭이가 악몽에서 깨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아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찬호 씨를 붙잡고 울었어요. 찬호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섭아, 아빠가 엄마 찾아줄게. 알았지? 엄마 꼭 찾아줄게. 그 순간 찬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원 씨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아들에게 뭔가 설명이라도 해줘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찬호 씨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정원 씨를 미행했던 그 탐정이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내를 찾아주세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찬호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전 남편과 함께 집을 나갔고 2달째 연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운다는 것까지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찬호 씨는 이미 정원 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돌아오라고? 아니, 찬호 씨는 정원 씨가 돌아오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배신당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정원 씨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정말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 정원 씨가 행복하지 않다면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지섭이를 보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의뢰인님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진 보시겠어요?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며 찬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정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죠.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입니다. 부인은 현재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 전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멍은 뭡니까?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간 관찰한 결과 전 남편 기석 씨가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싸우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찬호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배신한 아내지만 그래도 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섭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더 조사해 주세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정은 며칠을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기석 씨는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석 씨가 그 돈을 술과 도박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도박이요? 네. 기석 씨는 거의 매일 인근 불법 도박장에 갑니다. 그리고 돈을 잃고 와서는 부인에게 더 돈을 요구하고 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탐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부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기석 씨가 부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밀쳐서 부인이 넘어졌고요. 찬호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원 씨가 자신을 배신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폭력을 당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기석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찬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원 씨와 살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요? 네. 기석 씨는 낮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부인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이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여자와 꽤 친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기석이 젊은 여자와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이었어요. 찬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원 씨는 기석을 위해 남편과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석은 정원 씨를 폭행하고 돈을 뺏고 게다가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다니요. 이 사실을 부인은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석 씨는 부인이 일하는 시간에만 그 여자를 만나니까요. 찬호 씨는 탐정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섭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잠시 봐주고 계셨죠. 지섭아, 아빠 왔어. 아빠. 지섭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찬호 씨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지섭아, 아빠가 엄마 찾았어. 정말?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언제 와? 지섭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찬호 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그 남자한테 맞으면서도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까요? 지섭아, 엄마는 지금 좀 바빠. 그래서 당분간은 못 올 것 같아. 왜? 엄마가 나 안 보고 싶어? 아니야, 엄마도 지섭이 보고 싶어. 근데? 찬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섭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날 밤 찬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원 씨를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그리고 최소한 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이에요. 아이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찬호 씨는 자신의 감정은 접어두고 오직 아들을 위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과연 찬호 씨와 정원 씨의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원 씨는 아들을 만나겠다고 할까? 또한 기석의 이중생활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호 씨는 정원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기석과 마주칠 수도 있고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원 씨를 혼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석이 없을 때요. 부인이 일하는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석 씨는 그 시간에 주로 집에 있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갑니다. 탐정은 정원 씨가 일하는 식당의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틀 후 찬호 씨는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이었어요. 식당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원 씨가 보였습니다. 찬호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탐정이 찍어온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원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리고 왼쪽 볼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원 씨도 찬호 씨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찬호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원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주방 쪽으로 들어가 사장님께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고 찬호 씨 앞으로 왔어요. 밖에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식당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찬호 씨였습니다. 얼굴에 그건 뭡니까? 정원 씨는 본능적으로 왼쪽 볼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건 일하다가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찬호 씨도 알고 있었고 정원 씨 본인도 그 거짓말이 너무 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석 씨가 때린 거죠? 정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지섭이가 매일 밤 울면서 당신을 찾습니다. 찬호 씨의 말에 정원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필요해요.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궁금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정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기석 씨가 싫어해서. 찬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원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행복해요? 정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감수해야죠. 선택이라니요? 이게 선택입니까? 맞으면서 사는 게요? 찬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미워요. 정말 미워요. 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아들까지 버리고 떠났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네요. 정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정원 씨 돌아올 생각 없어요? 지섭이 때문에라도요. 안 돼요. 저는 기석 씨랑 살기로 한 거예요. 왜요? 왜 저 인간한테 매달려요? 저 인간이 당신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찬호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원 씨,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기석 씨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요. 정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기석 씨, 당신이 일하는 시간에 다른 여자 만나요. 꽤 오래된 것 같던데요. 찬호 씨는 탐정이 찍은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기석이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정원 씨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만났어요. 정원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정원 씨, 정신 차려요.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버렸어요. 남편도 아들도 전부 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때리고 돈 뺏고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정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찬호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최소한 지섭이라도 만나줘요. 한 번만이라도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안 돼요.
지섭이를 만나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아서. 정원 씨의 말에 찬호 씨는 황당했습니다. 흔들린다고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흔들려야죠. 당신 아들인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일하는 시간이라. 정원 씨. 찬호 씨가 불렀지만 정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찬호 씨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허탈했습니다. 정원 씨를 만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원 씨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돌아올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정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석은 집에 없었어요. 정원 씨는 찬호 씨가 준 사진들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기석이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정원 씨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미소였어요. 나는 뭐지?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정원 씨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온 이유가 뭐였죠? 기석을 사랑해서? 그런데 기석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사랑한 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기석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밥은? 지금 할게. 정원 씨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기석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돈 좀 줘. 돈? 며칠 전에 줬잖아. 또 필요하다니까. 빨리 내놔. 없어. 정말 없어. 다음 주 월급까지 기다려야 해. 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없다고? 너 숨겨둔 돈 있잖아. 진짜 없다니까. 정원 씨가 손목을 빼려고 하자 기석이 세게 밀었습니다. 정원 씨는 뒤로 넘어지며 선반에 부딪혔어요. 선반 위에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정원 씨는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유리컵이 깨지면서 팔에 상처가 난 겁니다. 에이, 지랄하네. 기석은 정원 씨를 내버려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원 씨는 혼자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상처를 치료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이러고 살지? 그날 밤 정원 씨는 지섭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쯤 지섭이는 자고 있을까? 아빠랑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핸드폰을 꺼내 찬호 씨의 번호를 눌러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섭이 잘 지내? 라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원 씨는 기석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찬호 씨가 보여준 사진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일하는 척하고 조퇴를 하고 기석을 따라갔습니다. 기석은 한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와 만났습니다. 정원 씨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연인처럼 보였어요. 손을 잡고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정원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이 찬호 씨를 배신하고 기석에게 왔는데 이제는 기석에게 배신당하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정원 씨는 재빨리 숨었어요. 기석과 그 여자는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원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 수 있어? 여자가 물었습니다. 정원 씨는 길을 의심했어요. 결혼? 조금만 기다려. 지금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할 게 뭔데? 오빠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냥 금전적으로 좀. 정리할 게 있다고. 그럼 빨리 정리해. 우리 부모님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셔. 알았어, 알았어. 다음 달 안에 정리할게.
정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원 씨한테는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원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온 이 남자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정원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찬호 씨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요. 그렇다고 기석과 계속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정원 씨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과연 정원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기석의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찬호 씨는 지섭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원 씨는 친구 집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기석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기석 역시 정원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석은 정원 씨가 없어서 오히려 편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정원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기석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야, 너 어디 갔었어? 친구 집에 있었어. 연락도 안 하고? 밥이나 해. 기석은 정원 씨가 왜 집을 나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정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기석이 다른 여자와 결혼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대체 나는 뭐지? 나는 기석 씨한테 뭐야? 저녁을 차려주고 나서 정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기석 씨,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뭔데? 기석은 밥을 먹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잖아. 어디 가는 거야? 그게 내가 알 일이야? 나 좀 만나는 사람들 있어. 여자? 정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은 젓가락을 놓고 정원 씨를 쳐다봤어요. 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잖아.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기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너를 위해 전 남편이랑 아들까지 버렸어. 그런데 너는? 그거 내가 시켰어? 내가 알아서 온 거잖아. 기석의 말에 정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기석은 정원 씨에게 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원 씨가 스스로 선택해서 온 거였죠. 그리고 말이야, 난 내가 애까지 낳은 여자라는 게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 너도 알잖아. 그럼 나한테 왜 오라고 했어? 출소하면 같이 살자고 한 건 누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혼자 착각한 거지. 정원 씨는 기석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면회를 가면서 기석은 분명 함께 있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기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넌 그냥 여기서 일이나 열심히 해. 돈이나 벌어와. 기석은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원 씨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정원 씨는 또다시 기석을 미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기석이 정말 다른 여자와 진지한 관계인지요. 기석은 이번에도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와 만났어요. 두 사람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 어디론가 함께 갔습니다. 정원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웨딩홀이었어요. 정원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기석과 그 여자는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웨딩홀 상담을 받으러 간 게 분명했습니다. 정원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기석은 정말로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이 웨딩홀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는 행복한 표정이었고 기석도 웃고 있었어요. 정원 씨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빠 드디어 웨딩홀도 예약했네. 정말 꿈만 같아. 그래, 이제 진짜 준비하는 거야. 근데 오빠 부모님은 언제 만나? 아,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나중에 소개해 줄게. 알았어. 오빠 사랑해. 여자가 기석에게 안겼습니다. 기석도 여자를 안아줬어요. 정원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이 남자는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원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석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기석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늦게 기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야, 물 좀 가져와. 정원 씨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기석은 물을 마시고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정원 씨는 조심스럽게 기석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정원 씨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카톡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였어요.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오빠 정말 다른 여자 없지? 당연하지. 너밖에 없어. 정원 씨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오빠 동거하는 여자는 언제 정리해? 곧. 이번 달 안에 정리할게. 그 여자가 오빠한테 돈 많이 줬다며? 좀 더 받아내. 알았어. 최대한 받아낼게. 그 돈으로 우리 신혼집 마련하자. 정원 씨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기석은 자신을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서 돈을 최대한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 멍청해. 매일 돈 갖다 바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더라. 키읔키읔키읔 진짜? 바보네. 응. 근데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너무 들러붙으면 귀찮으니까. 정원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5년 동안 기석을 위해 남편을 속이고 돈을 보내고 면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석이 출소하자마자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왔어요. 하지만 기석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정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멍든 얼굴, 수척한 몸, 생기 없는 눈빛. 이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석이 술에서 깬 건지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야, 뭐해? 정원 씨는 기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석 씨,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뭔데 또?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거. 기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내 핸드폰 봤어? 봤어. 다 봤어. 너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 맞지? 기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너랑 계속 살 생각 없어. 애 낳은 여자랑 살고 싶지 않거든. 그럼 처음부터 왜 같이 살자고 했어? 왜 나한테 오라고 했어? 돈 때문이지. 너 그동안 나한테 돈 많이 줬잖아.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계속 줬고. 기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정원 씨는 기가 막혔어요. 너 정말. 뭐? 화났어?
그럼 나가. 어차피 너도 이제 쓸모없어. 내가 만나는 여자는 부자야. 너보다 훨씬 돈 많고 젊고 예쁘고. 정원 씨는 기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뭘 버렸는지 알아? 알아. 남편이랑 아들 버렸잖아.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알아서 선택한 거잖아. 너 정말 최악이야. 최악이든 말든 상관없어. 나 이제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기석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원 씨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난 5년이 아니 지난 몇 달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자신은 사랑한다고 착각했지만 기석은 자신을 이용만 했던 겁니다. 정원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찬호 씨에게 너무 미안했고 지섭이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찬호 씨를 버렸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찬호 씨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게 분명했고 지섭이에게도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다음 날 정원 씨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몇 벌의 옷과 개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기석은 정원 씨가 짐을 싸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라는 듯이 재촉했습니다. 다 쌌으면 빨리 나가. 오늘 청소 좀 해야 하거든. 정원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 집에 또 갈 수도 없었고 찬호 씨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원 씨는 짐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원 씨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갈 곳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게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과연 정원 씨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찬호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지섭이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원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짐을 들고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저렴한 고시원을 찾았어요. 보증금도 거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원 씨는 그날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원 씨는 식당 일을 계속했어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특히 지섭이 생각이 날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섭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들을 만나겠어요? 자신을 버린 엄마를 아들이 용서해 줄 리 없었습니다. 한편 찬호 씨는 탐정을 통해 정원 씨의 근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씨가 기석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찬호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당연한 결과지. 하지만 찬호 씨는 정원 씨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미운 정이든 정이라고 5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섭이의 엄마였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지섭이는 여전히 매일 엄마를 찾았습니다. 3달이 지났지만 아이는 엄마를 잊지 못했어요. 지섭아. 찬호 씨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아빠가 열심히 해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찬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정원 씨를 만나보기로요. 이번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지섭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찬호 씨는 정원 씨가 일하는 식당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어요. 정원 씨는 찬호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찬호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찬호 씨는 정원 씨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가는 다크서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기석 씨랑 헤어진 거 알고 있어요. 정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디서 지내세요? 고시원이요. 찬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원 씨 이제 정신 좀 차렸어요? 정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정원 씨를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찬호 씨의 말에 정원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섭이한테는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 아이는 매일 밤 당신을 찾으며 울어요. 엄마가 왜 안 오는지, 엄마가 자기를 싫어하는 건지 물어봐요. 정원 씨는 더욱 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섭이를 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엄마인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지섭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찬호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정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찬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요. 지섭이 때문에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혼자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찬호 씨한테 한 짓을 어떻게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다시 믿는 것도 예전처럼 지내는 것도요. 하지만 지섭이를 위해서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찬호 씨는 정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 씨, 우리 지섭이를 위해 다시 한번 가족이 돼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고 배신감도 느껴져요. 하지만 그래도 지섭이를 생각하면 정원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할게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요. 속죄는 무슨, 그냥 좋은 엄마가 돼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찬호 씨는 정원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세요. 집으로 가요. 지섭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가도 돼요? 당연하죠.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봐야 해요. 그날 저녁 찬호 씨와 정원 씨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찬호 씨는 먼저 지섭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어요. 지섭아, 아빠 왔어. 아빠. 지섭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찬호 씨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섭아, 오늘 집에 가면 누가 있을까? 누구? 맞춰봐. 지섭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찬호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왔어. 지섭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엄마? 우리 엄마? 응, 엄마가 집에서 지섭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요. 빨리. 지섭이는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찬호 씨는 아들을 안고 차에 태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원 씨가 서 있었어요. 지섭이는 정원 씨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엄마. 지섭아. 정원 씨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엄마 어디 갔었어? 왜 안 왔어? 미안해. 지섭아. 엄마가 미안해. 정원 씨는 아들을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지섭이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우는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안 가? 계속 같이 있어? 응. 엄마 이제 안 가. 지섭이랑 계속 같이 있을게. 찬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섭이는 계속 엄마 옆에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또 어디 갈까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자자. 그래 같이 자자. 지섭이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엄마 품에서요. 찬호 씨와 정원 씨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찬호 씨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줘서.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섭이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다시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지섭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게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정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꼭 증명해 볼게요. 그날 밤 정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요. 물론 모든 게 쉽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찬호 씨와 정원 씨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 사람이 다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거죠. 정원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섭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찬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찬호 씨도 정원 씨를 조금씩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섭이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섭이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지섭이의 말에 찬호 씨와 정원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지섭아 우리도 사랑해. 이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특히 지섭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용서의 의미가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남아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가족이니까요. 과연 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원 씨는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찬호 씨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원 씨가 집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조금씩 천천히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원 씨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지섭이를 깨워서 씻기고 유치원 갈 준비를 시켰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지섭아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 조금만 더. 안 돼. 늦겠어. 어서 일어나. 정원 씨는 아들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지섭이는 엄마 품에 안겨 눈을 비볐어요. 엄마 오늘도 집에 있어? 응 엄마 집에 있어. 지섭이 기다리고 있을게. 약속? 약속. 지섭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정원 씨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정원 씨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찬호 씨는 정원 씨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또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찬호 씨는 정원 씨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원 씨는 핸드폰도 항상 공개했고 어디를 가든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섭이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요. 늦을 것 같아요. 찬호 씨가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원 씨도 어디 나간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제가 지섭이랑 저녁 먹고 기다릴게요.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걱정 마요. 찬호 씨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정원 씨를 봤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세 가족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지섭이가 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빠 빨리. 저거 타고 싶어. 지섭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정원 씨와 찬호 씨는 뒤에서 아들을 지켜보며 걸었어요. 지섭이 정말 많이 밝아졌네요. 정원 씨가 말했습니다. 찬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 당신이 돌아와서예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했어요. 감사해요, 찬호 씨. 저를 다시 받아줘서. 찬호 씨는 정원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가끔은 그때 일이 생각나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평생 잘할게요. 다시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게요. 믿어요.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니까요.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지섭이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찬호 씨와 정원 씨는 손을 잡고 아들에게 걸어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섭이는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했는지 밥을 먹다가 졸았어요. 지섭아, 자러 가자. 정원 씨가 아들을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섭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엄마, 사랑해. 지섭이의 작은 목소리에 정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지섭아. 정말 많이 사랑해. 정원 씨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 순간을 잃을 뻔했어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찬호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원 씨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찬호 씨, 제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정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기석 씨 얘기요. 제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찬호 씨는 정원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책임감 같은 거였어요. 그 사람이 사고를 쳤을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잘못 같았어요. 제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었잖아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당신이 저한테 보여준 거였어요. 정원 씨의 말에 찬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다시 받아준 것, 지섭이를 위해 용서해 준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기석 씨는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이용만 했을 뿐이죠. 이제는 과거예요. 잊어요. 잊을 수 없어요. 아니,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요. 찬호 씨는 정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만 봐요. 네, 고마워요, 찬호 씨.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밤 찬호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끔 배신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원 씨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지섭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해.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원 씨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지섭이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에만 일했습니다. 자신도 가정에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월급 받았어요. 이거로 지섭이 장난감 사줄게요. 괜찮아요. 그 돈은 당신이 쓰세요. 아니에요. 지섭이한테 써야죠.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찬호 씨는 정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섭이에게는 엄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정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지섭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림 위에는 우리 가족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찬호 씨와 정원 씨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섭이를 가운데 두고 함께 안아줬어요. 지섭아, 엄마 아빠도 너 정말 사랑해.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지?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고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 사람이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호 씨는 용서하려 노력하고 정원 씨는 더 나은 엄마이자 아내가 되려 노력하고 지섭이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찬호 씨와 정원 씨 그리고 지섭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사랑입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년 후 세 가족은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이것이 찬호, 정원, 지섭이의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용서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